네, 그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병률이 높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 아침 시간에 항상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이제 제가 한의원을 하는 걸 아니까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얘기의 주제가 항상 소변 쪽으로 나중에는 많이 가게 됩니다. 이 소변 문제가 유병률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50대는 50%, 60대는 60%, 70대는 70% 전립선 문제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전립선이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무서워하시는 게 이제 약을 먹었을 때 보통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비뇨기과에서 많이 처방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남성 성기능 저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비뇨기과 가기도 좀 꺼려지고 수술은 더 무섭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일단 전립선에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진단 기준을 좀 먼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뇨기과에 한 번이라도 가신 분들은 이 설문지를 아마 한번 해보셨을 건데 IPSS라는 국제적인 표준 진단지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는. 이 전립선 비대 표준 설문지는 항목은 7가지 항목인데 뭐 질문 내용들은 뭐 소변 볼 때 잔뇨감이 있는지 아니면 소변이 뭐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뭐 참을 수 없이 소변이 빨리 보고 싶다든지 뭐 이런 식의 항목이 이제 7가지가 있고 최근 5번 소변을 봤을 때 이 증상들이 예를 들어 5번 있었으면 그 항목은 5점. 한 번 있었으면 1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개 항목에 만점이 이제 35점이 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증상이 더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게 8점 이상이 되면 비뇨기과에서 일반적으로 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혈압 약에 쓰는 알파 차단제나 아니면 이제 남성 호르몬 억제제 같은 약을 처방하게 되고 20점이 넘게 되면 이제 수술을 보통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초음파나 아니면 직장 내 수지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전립선 사이즈 자체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전립선 암 종양 지표 혈액 검사 같은 걸 같이 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같이 권유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이런 성기능 저하의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확실히 검증된 그런 치료법을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한방 치료인데 바로 봉침과 전침 이 2가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봉침과 전침이 학술지에 이미 실려 있는 논문인데 2010년 9월에 한방내과 케이지에 실려 있는 논문인데 봉침과 전침 시술 부위는 우리 하복부의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고 불리는 이제 앞통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거기 6군데에다가 봉침을 주사를 하고 그리고 대내전근이라고 허벅지 안쪽에다가 다시 한 포인트씩 해서 총 8군데에다가 봉침을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침을 놓고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술을 했을 때 논문상 이제 한 번만 치료했어도 아까 얘기했던 IPSS와 야간요 횟수가 유의성 있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효과가 검증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성기능 저하의 부작용도 전혀 없죠. 왜냐하면 봉침은 우리가 일반 그 한의원에서 성기능 강화로 쓰는 경우는 있어도 성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뭐 육미지황탕이나 회음혈에 봉침 넣는 이런 것도 이제 케이스 리포트가 많긴 하지만 논문으로 확실히 검증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반드시 한의원 가서 한번 받아보시면은 봉침을 사용하는 한의원에 뭐 어디든 가셔서 하면은 치료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한의원에 한번 내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2이시고, 낮에 소변 보시는 것보다는 밤에 소변을 좀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어떤 다른 증상보다 잔뇨감이랑 절박뇨, 요실금 증상이 요실금 증상은 없으신데, 일반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신허라는 증상으로 약간 변증을 할 수 있는데요. 신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이가 50, 60이 넘어가면 이 골반으로 가는 혈류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배대동맥이라는 큰 혈관의 동맥 혈류량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골반 쪽이 좀 차지고 그러면서 왜 마치 우리 햇빛이 잘 안 비치면 이쪽 그 방 같은 데도 곰팡이가 슬고 결로 현상이 슬고 이러듯이 방이 점점 차지고 약해지면서 그런 자꾸 불필요한 찌꺼기, 물찌꺼기들 아니면 찌꺼기라는 습담과 어혈이 쌓여서 자꾸 방광이나 방광을 자극시키고 전립선을 자꾸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골반으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차고 약해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순환이 이렇게 약해지면 이런 전립선 증상뿐만 아니라 몇 가지 증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발이 유난히 차다든가 아니면 최근 들어 성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든가 뭐 또 무릎이나 허리, 쉽게 말해서 골반 이하로 가는 허리나 무릎 쪽의 혈류량이 다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연세가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다 나타날 수가 있고요. 사실은 뭐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검사를 해보면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디스크를 수술한다고 해서 뭐 증상이 완전 해소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소변 증상이 있다고 해서 검사를 하거나 뭐 내진을 통해서 전립선이 좀 부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한다기보다 이런 어떤 증상들을 같이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증상 없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골반으로 가는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찌꺼기들로 인해서 자꾸 방광이 압박되고 전립선이 악화되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어떤 골반 혈류량을 높이는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잘 호전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집에서 어떤 좀 이런 전립선 비대증을 좀 치료하고 싶으시면 쉽게 말해서 골반 이하를 좀 다 따뜻하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따뜻하게 하신다든가 또 발을 따뜻하게 하시는 족욕, 뭐 반신욕 같은 것들이 집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적극적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하실 경우에는 전립선이나 전립선 주변의 어떤 긴장도를 완화시키는 침치료나 약침치료 그리고 전반적으로 골반으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강화시키는 어떤 한약 치료가 굉장히 유효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무릎이나 허리 쪽의 퇴행성 변화를 조금 늦출 수 있고 소변에 시원하게 소변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성기능 같은 강화도 같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진찰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평상시 이 습관이 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평상시에 소변 보는 것을 너무 길게 참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또 꽉 끼는 옷이나 청바지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적당히 하체를 단련하는 운동이 좋지만 자전거라든지 그렇게 헬스장에서 하는 사이클이라든지 너무 직접적으로 전립선 자극하는 운동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평소에 그 야채나 또 녹황색 채소 같은 거, 과일 등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질이 너무 많은 음식은 아무래도 피해야겠지요. 그리고 특히 채소 중에서는 라이코펜 들어있는 토마토라든지 또 이소플라벤 들어있는 콩이라든지 또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한약재로는 이 전립선 장애는 특히나 신장 방광 기능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화하는 자기 체질에 맞는 약재를 쓰게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소염해주는 약재로 금은화라든지 폐장근이라든지 포경흥이라든지 이렇게 소염해주는 약재를 쓰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혈관이 발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삼이라든지 적작약이라든지 이렇게 혈관을 어혈을 풀어주고 혈관을 맑게 하는 이런 약재를 써서 보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까운 한의원에서 자기 체질에 맞게 지어서 약을 복용하고 또 전체 양기를 보강하고 신장과 방광 기능을 보강한다면 분명히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